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 토지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 신일준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기는 어떠십니까? 아, 죽겠습니다. 계속 거의 일주일 넘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될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 일단 토지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 뭐라 그럴까요? 그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이라 그럴까? 이런 게 뭐냐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 많은 크기를 사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토지도 있고요. 뭐 예. 또 우리가 소형 작은 토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맞춰보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토지와 관련돼서 이제 토지 종류별로 또 가격 차이가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지라 그러면은 대지가 아무래도 좀 가격 차이가 좀 더 높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종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우리가 토지도 소형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 이렇게 맞춰보시면은 저렴한 것도 구매 가능하죠. 왜 그 직장인들에게 네. 물어보면 항상 그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은 게 뭐냐면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나 혹은 뭐 무슨 부동산 같은 데서 전화 와서 그 땅 사라고 네. 전원주택 용지 사라고 뭐 이러면서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큰 어떤 땅을 사서 그거를 뭐 용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걸 막 쪼개가지고 개인들에게 넘기는 네. 예 그런 투자는 어떤가요? 일단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기획부동산의 토지, 네. 그다음에 하나는 또 전원주택 부지의 토지 이렇게 근데 두 개를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원주택의 토지는 이미 그것을 분필을 해서 한 거예요. 분필이라는 거는? 필지를 나눠서 필지를 나눠서? 예, 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자 기획부동산은요 말 그대로 내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는 거죠. 그 우리가 흔히 저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든가 뭐 농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필을 한다. 그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내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전원주택의 부지 같은 경우는 내가 전원주택으로 가서 뭐 어떤 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토지가 분필이 된 상태에서 내 토지 소유권의 양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분리하셔야 되고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시즌이라든가 어떤 개발 호재라는 걸 주변의 환경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동안 평창 그 올림픽을 할 때 동계올림픽을 할 때 기획부동산이 또 한참 난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 또 이제 개발이 막 이루어지면서 제주도가 호재일 때 제주도에 대해서 또 그 기획부동산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토지의 획지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내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거에서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땅을 사게 되면 엄청 비싸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비싼 거죠. 그렇죠? 네. 네. 어차피 돈같이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않고 어떻게 제값에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노하우를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예요. 일단 지역의 그 시군구청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뭘 확인해요? 가서 이제 그 건축가라든가 토지가에 가셔가지고 이게 예. 진짜 개발될 수 있는 땅인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단순하게 얘기 듣고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동산 투자는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요, 가장 많이 움직여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여성이 백화점 가서 옷을 살 때 구매하는 방식대로 사시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네. 우리 여성들이 백화점 가서 옷 사입을 때 어떤가요? 뭐, 한 벌만 보고 가자 그랬는데, 백화점 옷 전체 돌아다니면서 다 입어보잖아요. 그겁니다. 예.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는요, 얼마나 많이 가봤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네. 예. 그래서 반드시 현장 가시고요.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가서 관공서에 가셔가지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로 평창에서도 그런 토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획부동산들에서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래 놓고 본인이 가서 확인 안 해. 대부분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가서 지자체 가서 자,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호텔로 만들어질 수 있는 땅인지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 나와요. 바로. 그래요? 그 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해주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는 절대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토지를 사고 지금 뭐 정말 몇십 년째 묶여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맹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맹지 같은 경우 가지고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거는 맹지 가지고. 저기 아마추어들이 세상이 아니고요. 일단 이런 걸 거예요. 제가 봐서 수익을 낸다라는 자체는 우리 맹지라고 해서 아마 임야일 거예요. 예, 임야에 이제 맹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게 있어요. 토지에 그 다른 사람의 토지가 이 맹지인 토지에게 그 이제 땅을 이렇게 임대해 주듯 해주는 것을 보고 이제 하고 그것을 보고 요역지 그다음에 그걸 맹지에 있는 땅을 보고 승역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보가 하면 가능하겠죠. 자, 또 하나는요, 임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나무와 관련돼 갖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는 쪽인데, 이 일부 나무들 중에서는요, 수령이 뭐 30년, 50년 지나면 그 나무를 매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마 이 나무와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한 그릇에 1억짜리도 있어요. 네. 제가 실제로 본 나무 중에 하나는요, 그 나무가, 뭐, 철쭉이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연사롱인데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시세로 3억 간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맹지부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이 일정 부분들은 그 임목법에 의해 가지고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존이 안 돼 있고 매각이 가능한 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전문가들은요, 허리춤에 띠를 몇 개 딱 둘러요. 딱 들어서 팔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딱 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계산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이제 빼서 이제 매각을 하시면 거기다 새로운 나무를 또 심어놓고 심게 돼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 맹지는 길이 난다 하기 전까지는 사실 돈 문다는 얘기는 사실 좀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죠. 굳이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게 확률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렇습니다. 거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설계 도면을 잘 봐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토지의 용도에 보면은 우리 토지용 계획 확인호를 띄워 보시면은 거기에 맹지라고 나와 있어요. 지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 도면을 보면요. 거기에 길이 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설계 도면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길이 난 거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지, 그 외에 일반적인 맹지 가지고 돈 벌었다는 분들은 그렇게 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앞에 있는 토지와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다라는 건 바로 근처 붙어 있는 네, 거지. 길을 나고 있는 길가에 토지. 있는. 네, 한 가지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앞에 있는 토지하고 협상을 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도 성형수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토지를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로변에 있는 땅을 일부 이렇게 사가지고 길을 만든다든지. 그건 이제 개인이 이제 사게 되는 거는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지만, 앞에 있는 토지가 조금 불리한 토지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참 좋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서로 양보를 해서 토지의 형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지금 토지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돈 무지 벌죠. 갑자기 가격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몇 배로 바뀌어버리죠. 예.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요. 쉽지 않죠? 쉽진 않죠. 얼마만큼 양보해야 될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럼 이제 어차피 자기가 이제 그걸 계산을 잘 해봐서 내가 이 토지에서 이 정도만 소득이 된다 그러면 해볼 만은 하죠. 하여튼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네, 그런 정도만, 방법이 있습니다. 예, 토지 성형수술하는 게 있어요. 예, 알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예, 성형수술을 하다가 수술 당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직장인이 됐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전원주택.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외곽 지역에 나가서 조용히 이제 공기 좋은 데서 살겠다. 네. 나중에 그런 생각으로 땅을 사는 분들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전원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야지 잘 사나요? 일단 다른 게 없죠. 저 사실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전원주택 단지 쪽에 있는 걸 구매하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자, 나 홀로 가서 전원주택이 있는다라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내가, 산속에 조용한 주택 하나 이렇게 해서, 살고 싶다. 그분들은 나는 자연에 산다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나는 자연에 산다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사면요, 오래 못 버텨요. 정말 최선의 마지막에 최후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우리 TV에도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절박한 심정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가서 사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원주택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 보시면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보면은 가까운 곳에 대부분 도시가 갖춰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길에 대중교통이에요. 전원주택 단지도 대중교통이 좀 이렇게 다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버스가 다닌다든가 이런 공간들. 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르시고요. 다음에 같은 취미를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그래서 요새는 뭐 테마형으로 전원주택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찾아서 가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뭔가 혼자 동떨어진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뭘 짓고 살겠다, 혹은 나중에 그것도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또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경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전원주택들이 경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경매 시장에서도 좀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전원주택에서 살기 위해서 바로 뭐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먼저 전원주택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곳에, 상상하는 곳에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단 살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라고. 아주 훌륭한 방법.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런 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또 그게 비즈니스화 돼가지고 사기당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좀 체험해보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인들이 뭐 자기가 살기 위한 어떤 전원주택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아주 작은 차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겠네요. 정착해서 사느냐, 떠나느냐. 근데 사실 떠나게 되면은 거기다 집을 지어놨다 해도 팔리나요? 입지가 좋은 경우는 잘 팔리죠. 단독으로 떨어져 있어도? 단독에 떨어져 있으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입지에 붙어 있잖아요. 같은 모임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와 가까운 곳. 왜냐면 전원주택은 사실 전원주택 부지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전원주택 가서 사는 건 그렇게 드물죠. 아무래도 좀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몸이 아프면 어디 병원도 가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도시와 인접한 김포만 가도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일진 교수님하고 전원주택부터 시작해서 토지와 관련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조금 더 하이 레벨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